네, 주말인 오늘도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예보됐습니다. 북상 중인 14호 태풍 야기가 폭염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날씨를 전해드리면서 더위가 곧 해소된다 이렇게 좀 확실한 내용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오늘도 좀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예보를 보니까 소나기 소식은 있는데 서울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올라가면서 이번 주말도 좀 폭염과의 전쟁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반도 주변의 기압 배치가 변해서 14호 태풍 야기가 서해상까지 올 수 있을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만큼은 지금 북한 위쪽에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동풍이 불고 있거든요. 동풍이 불면 동해안은 약간 선선한 반면에 백두대간을 타고 넘어가는 공기가 기온이 더 높아지는 팬 현상 효과로 이 서쪽 지방 기온이 높게 되는데 네. 그런 원인으로 오늘 서울 낮 최고가 37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태풍 야기가 오더라도 우리가 인간이 체감하기로 그렇게 바로 선선한 날씨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워낙 그동안 여러 날 동안 상하층 간 죄송합니다. 상하층 간의 공기가 뜨겁게 달궈진 상태에서 이 태풍이라고 하는 그 변수가 일시 주변 한반도 주변의 공기를 식혀주긴 하지만 그게 워낙 거대한 속에서의 그냥 물 뿌리는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이제 우리 몸이 선선함을 느끼려면 30도 아래로 떨어지는 낮 최고 기온이 그래야 되는데 이 태풍이 지나고 난 뒤에도 서울 기온은 낮 최고 기온이 34, 5도까지 오르는 이런 35도 안팎의 더위 또 밤 기온이 26, 7도 보이는 이런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 태풍이 어떤 진로를 밟던 간에 바로 선선하지는 않는다. 8월 하순까지는 적어도 이어진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예, 일단 이번 주말 국지적인 소나기가 예상이 돼 있는데요. 지역별로 예상되는 강수량의 차이가 크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보가 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 상층에는 강수로 변환될 수 있는 수증기 양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거든요. 따라서 방아쇠로 격발만 하는 그런 어떤 방아쇠 역할만 하게 되면 어디에서든지 많은 양의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올 수 있는 그런 기상 조건인데요. 며칠 전에 속초라는 곳에서 잠깐 사이에 200mm 넘는 그런 비가 내릴 수 있는 게 이제 지금 조건이거든요. 올 폭염 속에서 언제든지 소나기가 내릴 수 있는 그런 여름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그런 현상이 없었던 이유가 상하층 간의 대기가 매우 안정이 돼서 거의 상층에서 수중 음결에서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제 그런 여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후반부 가면서 동풍도 불어오고 또 서쪽에서도 바람 불어오고 성질이 다른 두 공기들 만나면서 언제든지 집중호우 발달하고 곳에 따라서 한꺼번에 왕창 쏟아붓는 그런 폭우는 내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가장 큰 변수라고 하면 제 14호 태풍 야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경로가 상당히 유동적이고 현재 위치는 좀 어느 정도에 있고 어떤 경로로 이동 중이고 또 이게 세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 태풍인가요? 네, 지금 약하고 소형 태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접근하고 있는데 강하고 대형 태풍이 아닌 면에서는 다행이죠. 그런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 폭염에 지쳐가지고 태풍이 오라 이렇게 오히려 기다리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 지금 상황에서 태풍이 우리나라 직접 상륙하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예상이 되죠. 그런데 이 태풍의 진로가 아주 유동적입니다. 왜냐하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가는데 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라는 게 우리가 바닷가에 나가서 파도가 밀려오는 그 선에 내 앞에 한 1m, 내 뒤에 이렇게 들어오듯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어디까지 확장하느냐에 따라서 이 태풍 야기가 지금 당초 예상하고 있는 대로 중국 쪽에 가까운 서해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아예 중국으로 상륙할 건지 또는 북한 쪽으로 상륙할 건지 이 정도의 그 변화폭이 큰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찌됐건 중국 쪽으로 치우치는 그 진로를 잡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서해, 남해, 바다는 당연히 파도가 높고 바람이 강하게 불 거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태풍으로 인해서 엄청난 비가
넓은 지역에 쏟아지는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지적인 어떤 집중호우 가능성은 있고요. 네. 예, 일단 태풍 야기가 한반도에 상륙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폭염의 기세가 네.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네.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994년에도 태풍으로 인해서 더위의 기세가 조금 꺾인 바가 있었죠. 그랬죠. 그때 태풍 그 폭염 속에서 7월 하순 또 8월 중순경에 총 3개의 태풍이 와가지고 뭐 효자 태풍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네. 올해는 태풍은 많이 우리나라 일본 쪽으로 접근을 했죠. 그런데 워낙 우리나라 부근에 태풍을 허락치 않는 고기압 자리 잡고 있으면서 오히려 태풍이 튕겨나가듯이 비껴가거나 거꾸로 가거나 이런 어떤 표칙적인 진로를 밟았는데요. 이번 야기가 북상할 때 그 이전에 13호 산산 태풍이 일본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우리나라 쪽까지 어떤 상층의 공기의 흐름에 약간 영향을 주었고 이 고기압 세력이 약간 무너지면서 북태평양 태풍 산산이 간 자리를 북태평양 고기압이 메우면서 그게 우리나라 서해까지 확장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나라는 계속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 들게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태풍이 지나가더라도 폭염이 꺾이거나 바로 뭐 30도 아래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는 그런 폭염은 지속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태풍의 경로가 매우 유동적이기 네. 때문에 기상청도 이 태풍의 경로를 3가지 시나리오를 네. 해서 네. 내놨는데 저희가 조금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가 태풍이 그대로 우리나라를 관통할 경우인데 아무래도 좀 첫 태풍 번째가 피해가 좀 우려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남해안 쪽으로 상륙해서 관통할 가능성은 없고요. 서해상으로 올라와서 저 북한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 네네. 시나리오 1, 2, 3 중에 세 번째 시나리오죠. 네. 첫 번째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역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서해상까지 놓이기 때문에 그 가장자리를 따라서 중국 그 해안 쪽으로 접근하는 그러면서 요동반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지금 가장 비중 있게 보는 거고요. 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제주도와 서해, 그다음에 남해상의 파도가 높게 되고 서해안, 남해안 일부 지방에 국지적인 어떤 그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게 그대로 중국 쪽으로 상륙해버리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 네. 이런 경우 우리나라는 이 폭염과 이 열대야 이러는 거는 계속 지속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부터 멀리 가는 그 진로를 잡기 때문에 세 번째는 서해상으로 올라와서 북한 쪽으로 상륙하는 경우 이 경우는 저 북한 지방은 엄청난 그 큰 피해가 예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멀리 서해에서 돌아와서 북한 쪽으로 가는 그런 진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찌되건 이 태풍이 우리나라 남해안 어딘가 남한 쪽으로 상륙해서 관통해 가지는 않는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역시 폭염을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아무래도 태풍 야기가 북상을 하되 한반도보다는 중국 동쪽 해안 네. 쪽으로 가깝게 진로를 잡는 네. 것이 더 유리하다는 그렇죠. 거죠. 자연 현상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예. 아닌데요. 네. 그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에 따라서 그 어떤 중심이 동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뭐 100km, 200km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중국으로 아예 갈 수도 있고 우리나라 북한 쪽으로 상륙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자 어찌됐건 의미가 있는 건 서해상으로 이 태풍이 진출을 했다는 거. 예. 그만큼 이제 한반도 주변에 견고하게 버티고 있었던 상하층 간의 고기압이 무너졌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이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과의 어떤 8월 하순까지의 그런 어떤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폭염 속에 그런 어떤 무더위 속에 있는 8월 하순 태풍 지나가고 난 뒤에도 폭염은 이어진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만약에 태풍 야기가 이번에 폭염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네. 이번 더위가 아까 뭐 8월 말 하순까지라고 네네, 하셨는데 네. 더 길어질 가능성이나 그런 그렇죠. 것도 좀 고려할 수 지금 있을까요? 이제 어찌됐건 기상청이 발표하는 주가 열흘 예보, 매일매일의 기온 예보할 수 있는 한계가 10일 예보인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하순 초반까지 전망이 나와 있는데 역시 34도, 5도의 그런 어떤 그 더위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풍이 직접 끝나고 이게 이제 태풍이 한 12일 후반부터 14일까지가 이 태풍 영향 뭐 받냐 안 받냐거든요. 그 뒤에 15일부터는 이제 태풍과는 거리가 멀어지는데
다행히 그 뒤에 또 태풍은 발생해서 분명히 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15호 태풍은 아직 발생을 안 한 상태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역시 이 폭염은 그러니까 40도, 39도 이런 폭염은 분명히 안 나타날 거지만 우리 인간이 느끼는 더위 이거는 8월 하순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풍 야기의 이동 경로를 조금 더 예의주시할 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